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스템 모델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려다가 결국 화이트보드에 박스 그리고 화살표를 그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모델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시스템 모델링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더 쉽게 이해하고 설계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시스템이 외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부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벤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모델링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와 모델 기반 개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소프트웨어를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시각화하고 설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총 8가지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먼저 시스템 모델링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그 다음엔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하나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컨텍스트 모델은 시스템이 외부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상호작용 모델은 사용자나 구성 요소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구조 모델은 시스템 내부 구조를 설명합니다. 행위 모델은 시스템이 어떤 이벤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후반부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모델 기반의 개발이라는 실무적 개념을 배우고 요즘 화두인 AI와 모델링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즉, AI가 모델링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AI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함께 토의해 볼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시스템 모델링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고 다양한 모델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시스템 모델링은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쉽게 이해하고 설계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주로 4가지 모델에 집중할 것인데요. 컨텍스트 모델, 상호작용 모델, 구조 모델, 그리고 행위 모델입니다. 또한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을 자동화하는 모델 기반의 개발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AI가 모델링을 도와주는 방법이나 반대로 AI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단순히 도형을 그리는 것 이상을 넘어서 모델링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핵심 전략이라는 점을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스템 모델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려다가 결국 화이트보드에 박스 그리고 화살표를 그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모델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시스템 모델링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더 쉽게 이해하고 설계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시스템이 외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부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벤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모델링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와 모델 기반 개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소프트웨어를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시각화하고 설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UML에는 정말 다양한 12가지 이상의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들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 우선 구조, 그리고 행위, 상호작용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구조 다이어그램, 스트럭처럴 다이어그램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디플로이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객체 지향 시스템의 클래스를 정의하고 클래스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그 사이의 의존 관계를 나타냅니다. 디플로이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배포되는지,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배치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Behavioral 다이어그램입니다. 행위 다이어그램이죠. 이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도식입니다. 예를 들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즉 행위 다이어그램은 비즈니스 프로세서나 워크플로우를 보여줍니다.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이 이벤트에 따라서 상태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다이어그램,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에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기능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간 순서에 따라 메시지가 오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은 객체 간의 관계와 메시지 흐름에 집중합니다. 이 시간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 5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제 모델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인 UML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UML, 즉 통합 모델링 언어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눈에 보이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표준화된 언어입니다. UML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획자, 디자이너,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시스템 구조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UML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로 복잡한 시스템을 구조화하여 특히 간단한 도형으로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구조나 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쉽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전체 시스템들을 좀 더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UML은 단지 문서화가 아니라 개발을 위한 청소진처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설계도처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와 유지 보수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제 UML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4가지 관점에서의 시스템 모델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시스템 모델링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설계하고 설명하기 위한 추상적인 표현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스템 전체를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그림이나 구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의 사용자 흐름을 본다든지 또는 구조만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면 복잡성이 줄어들고 개발자들끼리 소통이 쉬워지며 심지어 모델을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통 UML과 같은 그래픽 도식 언어를 사용하지만 수학적으로 더 정밀하게 표현하는 정형 모델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런 모델들이 어떻게 시각화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실제 모델에 앞서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델이란 무엇입니까? 모델은 전체를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핵심만 뽑아낸 추상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표현이라면 디테일을 모두 포함하고 있겠지만 모델은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는
중요한 피처, 핵심적인 것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학교 캠퍼스를 설명한다고 했을 때 건물 위치를 간단히 스케치하거나 하겠죠? 건물의 벽돌 수까지 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추상화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외한 채 중요한 핵심적인 것 남기는 것입니다. 시스템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코드나 내부 코드를 다 모델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지금 설계하거나 분석하려는 어떤 관점에서만 필요한 특성만을 강조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모델은 정확하게 모든 걸 보여주는 복제물이 아니라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된 관점입니다. 이제 시스템 모델링을 할 때 주요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 관점은 외부 관점, 그리고 상호작용 관점, 그리고 구조 관점, 행위 관점입니다. 첫째, external view. 이것은 외부 관점으로서 시스템이 바깥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시스템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 시스템은 어떤 출력을 낼지를 그러한 흐름을 표현하는 것이 external view로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interaction view, 상호작용 뷰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내부 또는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또한 시스템 컴포넌트 간의 어떠한 인터랙션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누가 누구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가와 같은 것을 이 모델에서 표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structural view, 즉 구조 관점의 모델입니다. structural view는 시스템의 구조나 구성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클래스, 컴포넌트, 그 사이의 관계들을 보여주는 설계도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behavioral view, 즉 행위 관점입니다. 이 behavioral 뷰는 시스템이 이벤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즉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델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스템을 나누어 보면 시스템을 훨씬 더 명확하며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UML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